플라톤, 모든 인간은 선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산다. 한 사람이 있었다. 도시의 북쪽 외곽. 오래된 도서관에서 일하던 조용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 문을 열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아침에 책상 하나를 정리한 뒤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인기 있는 소설도 아니었고 최신 잡지도 아니었다. 그는 고대 철학, 낡은 신화, 오래된 시집을 반복해서 읽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무뚝뚝하다고, 심지어 외골수 같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외로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맑고 고요한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는 성공도, 명예도, 관계도 아닌 무형의 선을 쫓는가? 그 질문은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며 조용히 남을 돕는가? 왜 어떤 사람은 편해지는 길을 두고도 올곧은 길을 택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기보다 올바른 사람이고자 하는가? 그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본래 선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들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에 따라 산다. 그것은 소수가 선택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세상의 빛을 잃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 The soul that sees beauty may sometimes walk alone. 아름다움을 보는 영혼은 때때로 홀로 걸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고독의 미화가 아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단지 미적인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했다. 플라톤 철학에서 아름다움은 선과 진리, 궁극적 존재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된다. 선과 진리를 본 사람은 때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는 세계는 다르다. 그가 기대하는 기준은 높다. 그가 선택하는 길은 불편하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타협할 수 있었던 순간에 그는 고개를 저었고 말하지 않아도 될 진실을 그는 끝내 입 밖에 냈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가 외면한 가치를 붙들고 그는 걷는다. 누군가는 그를 고집스럽다 하고 누군가는 이상주의자라고 말한다. 어떤 날은 스스로도 지치고 외롭다. 하지만 그는 안다. 자신이 바라본 아름다움, 즉 진리와 선의 가능성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그의 영혼을 한번 울리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부름이 되었다. 그러니 걸을 수밖에 없다. 설령 그 길이 혼자의 길이라 해도 이 명언은 바로 그 고요한 확신을 품은 이들에게 주는 위로다.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깊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선을 향한 감각의 깊이라는 사실을 이 문장은 조용히 말해준다. 플라톤은 인간이 단지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 안에 이성을 지닌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태어나기 전 이미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원형, 즉 이데아의 세계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보고 감동하거나 선한 행위를 보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본 적 있는 세계를 다시 떠올리는 기억의 울림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 울림을 그리움이라고 했다. 기억에 대한 그리움, 진짜 세계에 대한 향수. 우리가 선하다는 것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어딘가에서, 어느 차원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철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있지만 완전함을 꿈꾼다. 이기적인 현실 속에서도 정의를 말하고 추악한 장면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이전에 보았던 진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다. 어둠 속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태양을 보게 된다. 그는 처음엔 눈이 부셔 고통스러웠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만 조롱당하고 배척당한다. 하지만 그가 본 진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진짜라 믿을 수 없다. 그가 혼자일지라도 진짜를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영혼이 선을 향해 외로움마저 감수하고 나아가는 이유다. 플라톤에게 선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선한 방향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향해 갈망하고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종종 외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은 아직 그림자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실패나 이상주의의 낙오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를 기억하는 이들이 감당하는 가장 숭고한 고독이다. 한 아이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모두가 비웃던 그 반의 아이는 키가 작고 말이 없었다. 조용했고 유행에 관심이 없었고 시험 성적도 평범했다. 쉬는 시간이면 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노트를 정리했다. 어느 날 그부 중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돌린 건 그 아이였다. 외톨이였고 혼자였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없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해졌고 아이는 말을 잃었다. 그런데 며칠 뒤 실수로 가방을 잘못 챙겨간 다른 학생의 가방에서 그 지갑이 나왔다. 상황은 반전되었고 아이는 억울한 오명을 벗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단 한마디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사과하려 하자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을지 모르니까. 그 장면을 본 선생님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이는 외로웠지만 고유한 선의 감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포기하고 환경을 지키는 소신 있는 직원, 욕먹을 걸 알면서도 부당한 상사의 말을 바로잡는 젊은 인턴, 자기 시간 다 내주면서도 대가 없이 봉사하는 어느 시골 병원의 의사, SNS에 드러나지 않고 뉴스에도 오르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는 매일 선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외롭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걷는 길에는 박수도 조명도 없지만 인간 존재의 품격을 지켜내고 있다. 선을 쫓는 삶은 때로 초라해 보인다. 세상은 성공, 영향력, 스피드, 이미지에 열광한다. 그러나 진짜 인간성을 지켜내는 건 그런 장식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눈, 부정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의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그런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지금도 이 세계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 모른다.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 그 길이 외로웠을 뿐, 당신의 그 선택들이 어떤 위대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분명 선을 향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어떤 어두운 밤에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성과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르게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타인의 인정과 팔로워 수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다. 이 과정에서 인간 내면의 깊이보다 외면의 효율이 더 중요시되고 진실보다 이미지가 더 많은 힘을 갖는다. 이런 현실에서 선하게 산다는 말은 때때로 무기력하거나 순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바르게 말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이용당하며 다수에 맞서 정의를 외치면 이상주의자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선하게 살아서 뭐가 남냐고, 착하게 굴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르다. 정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기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결국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이익보다 원칙을 먼저 보는 사람,
겉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왜일까? 우리 안에도 같은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 바른 삶에 대한 동경,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갈망.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회의 자리에서 불합리한 결정을 보고 침묵할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말할지,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할지 말지, 친구가 타인을 험담할 때 동조할지 말지. 그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윤리적 감각을 요구하는 선택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다. 그 순간에 선을 쫓는 사람은 대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고 연결되어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윤리를 지켜낸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조용한 선함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본다. 때론 낯선 이의 조용한 친절이, 어떤 이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내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되기도 하니까. 선을 향한 그리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존재한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본능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그리움을 따라 산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다만 그 길은 고요하고 느릴 뿐이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길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옳은 일을 택했던 기억이 있는가? 혹은 모두가 외면하는 순간에 혼자 일어섰던 경험이 있는가?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익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단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간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똑똑한 사람을 존경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냐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약한 이를 먼저 보는 사람. 대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왜일까?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본질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언제나 선함에 가까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가? 편안하지만 양심에 걸리는 길인가? 외롭지만 바른 길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그 선택이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혹시 지금 삶이 외롭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깊이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당신이 더 이상 거짓을 따라갈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한 그리움을 따라 걷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첫 번째,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라.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런 속도 속에서는 선함이라는 감각도 쉽게 무뎌진다.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오늘의 나는 정직했는지, 외롭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그 질문 속에서 진짜 당신이 보인다. 두 번째,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라. 선한 선택은 대개 인기 없는 선택이다. 당장의 칭찬이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 확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단한 기준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중요하다. 세 번째,
작은 선함을 습관화하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혼잣말처럼 고맙습니다를 말하고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주는 배려. 쓰레기를 조용히 줍는 손길. 선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반복된 실천이다. 그런 행동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선함을 강화시키고 주변에도 그 에너지를 퍼뜨린다. 네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보는 영혼은 때때로 홀로 걸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이 진짜를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외로움을 견딘 자만이 진짜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선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조용히 살아가는 이들 속에 당신과 같은 감각을 지닌 이들이 있다. 그들과의 연결은 외로움을 덜고 서로의 불씨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선을 향한 삶은 개인의 길이지만 완전히 고립된 길일 필요는 없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하나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잊지 않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아름다움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떤 이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리움을 품은 존재라고. 그리움은 단지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어떤 세계를 향한 본질적 동경이다. 그것은 더 나은 나, 더 따뜻한 세상, 더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다. 그리고 그 갈망은 종종 외로움 속에서 빛난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 선택, 이해받지 못하는 고집, 말하지 않고 지켜낸 진심.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진짜로 만든다. 당신도 알 것이다. 그 길이 얼마나 조용한지,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지. 하지만 잊지 말라. 고요한 길을 걷는 당신 곁에는 보이지 않아도 같은 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그 걸음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침묵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노래가 될지도 모른다. 플라톤은 The soul that sees beauty may sometimes walk alone이라 말했다. 아름다움을 본 영혼은 때때로 홀로 걷는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다.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한 선함을 당신은 먼저 본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 혼자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깨어 있는 것이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좇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낯설어도 나는 계속 걸어갈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순간이 떠올랐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그 조용한 선택, 혹은 외롭지만 바르게 살고 싶었던 그날의 감정. 당신만의 선을 향한 그리움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지 모르니까요.